네, 오늘 장선 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내내 약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극적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오늘 또 줄줄이 대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시장에 대한 큰 그림 그리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가 간신히 1950선 터치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680선에 다시금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이제 중국이랑 일본은 많이 빠졌는데 우리 네. 시장만 선전을 했습니다. 막판에 우리 시장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계속 장중 흔들리다가 막판에 외국인 선물 수급이 뭐 한 2,000계약 정도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선물 쪽에서 먼저 매수가 들어오고 현물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1960까지 올라갔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뭐 수급이 그렇게 뭐 좋진 않았었고요. 그저께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잠깐 쉬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하지만 막판에 수급이 뭐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은 강세를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1960선에서 외국인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22도 있고요. 다음 주에 FOMC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옵션 만기일 금통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물량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최근에는 현물 쪽엔 많이 좀 팔았고요. 그러니까 작년 만기 이후부터 보면 뭐 그 현물을 많이 팔았고 선물을 좀 사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이제 그저께 이틀 전에 하락을 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철강, 정유화학 쪽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반면에 내수, 전기, 전자, 음식료 이런 업종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들, 전기가스와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같은 타이밍에서는 이 내수들이 답일지, 내수주와 민감주,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어떤 비중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철강, 포스코가 엄청 많이 올랐죠. 바닥 대비해서 50%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유화학주들은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뭐 유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런 이제 민감주들 그리고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그동안 뭐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하면서 음식료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업종들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전이 유가가 약세 그리고 실적이 엄청 좋고 배당을 많이 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신고가를 연일 쳤었는데 최근에는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다 보니까 전기가스 업종 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최근에 그 주도를 하고 있던 이런 그 원자재 관련된 업종, 철강, 정유화학 좀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감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민감주를 한 6이나 7 정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식료라든지 내수 쪽은 3이나 4 정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환율이 9원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12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 음식료라든지 내수에 좋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수입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앉아서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매 때문에 음식료라든지 민감주 그리고 내수주가 좀 다르게 움직였었는데요. 오늘 시장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도 1200원을 찍고 다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유가도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제 비중을 뭐 내수주는 3 정도 그리고 수출주는 7 정도 가져가시는 것이 포트폴리오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민감주와 그리고 내수주 7대 3의 비중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만약에 내수주 접근할 경우에는 백화점, 유통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와 함께 또 종목별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거래가 적었던 종목들, 특히나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롯데칠성,
오리온 이런 종목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액면 분할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액면 분할이 펀더멘털이라든지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네. 주식이 100만 원 하던 것이 뭐 10대 1로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100만 원 하던 것이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고, 그렇지만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주에 100만 원이면 기관 투자자라든지 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전혀 부담이 없는데, 소액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포트폴리오 짜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 하던 것이 1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충분히 나도 조금 사볼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작년이죠. 아모레퍼시픽이 뭐 4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하다가 액면 분할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하면서 개인 거래 비중이라든지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단기간에 올라갔었고요. 이런 점 유동성이 확보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롯데그룹은 사실 뭐 액면 분할 이슈도 있지만 지배 구조가 좀 안정이 됐다, 뭐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롯데 제과라든지 롯데칠성,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담당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실 수도 있고요. 특히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9%나 올랐는데 뭐 지배 구조도 안정이 됐고 액면 분할도 하고 지금 신동민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어느 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리온이라든지 몇몇 모든 음식료가 다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좀 선별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고요. 음식료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액면 분할과 관련해서 음식료주들이 더 상승 탄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서 살펴봤다시피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알파고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로봇 관련,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시현하면서 상한가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테마주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어제 우리기술이라든지 유진로봇 시간에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패배했다라는 것이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둑을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인공지능에 인간이 좀 패배했다. 앞으로 어떻게 뭐 4경기가 더 남았잖아요. 앞으로 네. 4경기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어제 시간으로 우리기술이라든지 유진로봇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갔는데 사실 이건 그냥 테마로서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경기가 있으니까요. 뭐 누가 이기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매출이 뭐 확 늘어난다거나 시장이 파이가 커진다거나 그런 당장에 그런 움직임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관련된 종목들 보면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4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인 기업이고요. 뭐 한 주당 가격이 800원 정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액면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세돌 구단과의 경기가 끝나면 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다시 또 제자리를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로봇이라든지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된 종목들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자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내주셨고요. 테마성으로 묶여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찬찬히 다시 한 번 더 흐름을 짚어보시면서 개별 종목별로도 펀더멘탈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쨌든 기계가 사피엔스를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씁쓸한 기분이 들긴 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다가 또 금통위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어떻게 그림을 그려봐야 될지 갈피를 잡기가 힘든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관심 종목도 하나 꼽아주시죠. 네, 그 만기일인데요. 수급을 보면 이제 전 만기일 이후에 선물 만기일, 그러니까 12월 만기죠. 12월 만기 이후에 수급을 보면 현물은 3조 1,398억 원 순매도입니다. 외국인이 현물이죠.
선물은 누적으로 26,023계약 매수를 해놨습니다. 선물은 사놨고 현물은 팔아놨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도 앞두고 있는데요.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소수 의견이 나왔죠. 약간 이제 의외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수 의견이 하나 나왔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생각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이 금리를, 그러니까 다음 주에 FOMC도 있잖아요. ECB도 있고 FOMC도 있는데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을 ECB 회의,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전까지는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은 이제 바닥을 찍고 1960선까지 우상향 추세를 조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실 때는 환율과 유가와 중국 시장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뭐 유가는 어제 상승해서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시장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시 반 이후에 상해 주식 움직이는 모습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관심주로는 효성을 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보면요. 2016년 예상 PER이 7배 정도고요. ROE가 18%입니다. 그리고 PBR이 1.2배입니다. 그런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태인데요.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채가 좀 많았고요. 부채가 좀 많았기 때문에 좀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돈을 갚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58% 늘어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효성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선물에서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 주목해서 살펴보셔야겠고요.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만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점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효성까지 확인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